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선생님과 윤용구 쌤과 함께하는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진행을 하는데, 어쨌든 중학생들이 고등학교로 가기 위한 선택, 고등학교 선택 어떻게 할까, 준비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핵심만 이야기를 해서 사실은 100만 시간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고등학교에 대한 입시는 조금 마무리 지었고, 그 다음에 대학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되게 혼란스러워. 뭘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진짜 막 시국이 어수선하고, 뭐 대학의 정시가 확대된다, 뭐 학종은 없어진다, 논술도 없어진다더라, 뭐 선택 과목은 확대된다더라, 뭐 오만 별의별 이상한 괴담들이 다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쨌든 선생님과 함께 몇 개의 강의를 거치면서 대학 입시에 대한 완벽한 이해, 그리고 그 완벽한 이해를 대상으로 내가 지금 중학교 때 무엇을 준비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한 걸음 나가보자고. 혼란스러운, 이 말할 수 없는 혼란스러움들, 그치? 어디 다 들어봤어. 그 와중에 올해는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진짜 뭐 지금 고3들은 고3 교실은 거의 숙대밭 가깝거든. 그게 너무나 힘든 거야. 이 모든 상황들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있고, 그 변화에 적응하기 전에 다른 변화가 또 나타나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질은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하는 본질은 비슷하거든. 그 부분을 딱 포커스로 맞춰서 내가 준비를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기회를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선생님이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중학생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간절하게 게시판에다가 와 빨리 보내줘, 윤윤구를 보내라, 막 이런 거 한번 해봐. 되나 안 되나 나도 궁금하네. 자, 어쨌든 이제 너희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가 정책을 펼치는 것과 대학이 선발을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돼.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정부가 뭔가를 발표하는 것에 자꾸 이렇게 막 귀가 솔깃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게 되거든.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좀 높아져. 왜냐하면 정부의 정책은 정부의 정책이고, 대학은 그 정부의 정책 하에서 자신이 원하는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아무리 정책적인 무언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선발은 대학이 해. 내 말이 잘 안 믿기지? 그런데 있다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입시 전문가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어. 예를 들어 볼게.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들어와서, 너희들도 여기에 적용되잖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너희들이 들었단 말이 뭐냐면,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졌어. 문이과 융합돼요. 이제 문과도 없고요, 자연계열도 없고, 인문계열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원하는 대학을 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뻥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대학은 물 건너가는 거야.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공립대도 좀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의 주요 대학들은 뭐 하냐면 인문계와 자연계열 구분을 하고 있어. 여전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지, 융합형 인재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대학은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을 구분해서 뽑아. 정확하게는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자연계열 학생만 구분하고 나머지는 다 인문계야. 이게 조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대학이 과목을 다 지정을 했어. 20계열 대학에서 과목 지정했어. 그리고 아니면 특정 과목, 과학 과목이지, 특정 과목 과투, 그러니까 물리투, 화학투, 생명과학투, 지구과학투에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자연계열을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가산점을 다 주고 있거든. 아니면 과목을 지정했거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20계열 학생 그대로 선발하는 거야. 20계열 내에 준비된 학생들만 선발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문이과 융합이라고 하는 정책을 펼쳤으나 대학은 거부한 거지. 그러니까 대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고, 자,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대학을 가게 될 2024 입시의 변화에서 가장 첫 번째, 가장 시끄럽고 가장 말 많은 이야기가 정시 40% 확대. 와, 정시가 확대됩니다. 그렇지. 서울에 있는 16개 대학, 여기 나와 있는 16개 대학에서 정시 40% 이상은 의무야.
그러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요, 다른 주요 대학들은요, 의무가 아니야. 그런데 뭐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이 대세가 이렇게 가니까 비슷하게 가겠지. 그러니까 정시는 40%야. 뭐 조금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좀 더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맥스가 한 45%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돼. 믿어. 그러니까 정시는 45%. 자, 그럼 수시는 55%인 거야. 수능으로만 가는 전형은 45%, 맥스가 45%. 그 다음에 수능 아닌 전형으로 가는 게 55%라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에서 내지는 너희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그래 봐 정시가 중요하잖아 너희들은 정시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말을 믿는 순간 55%의 가능성을 날려버리게 된다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잘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정시대 학생부 위주 전형의 양강구도로 간다라는 말 방금 선생님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정시 45%, 학생부 위주 전형 55%. 그중에 학생부 위주 전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거든. 학생부 교과 내신만 보는 전형,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 그러니까 어쨌든 정시와 수시, 그리고 특히나 수시는 학생부 위주 전형, 거의 학생부 위주 전형밖에 없을 거야. 나머지는 거의 소수일 테니까. 그러니까 정시와 학생부 위주 전형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 45%, 55%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가장 큰 변화, 자소서 없어지고 너희 때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자소서 없어지고 비교과는 축소된다. 여기서도 막 이제 말이 많아. 비교과가 축소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비교과가 폐지됩니다. 막 이런 이야기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이제 의미 없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야.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전히 강력한 전형으로 남아있을 거야. 특히나 재학생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뒤에 가서 또 하도록 하고. 어쨌든 2024학년도에 이제 학생부의 입력 사항을 좀 바뀐 걸 보니까 교과 세특은 교과 활동에서 과목별 세특, 교과 세특이라고 하는 과목별 500자, 과목별 500자면 졸업할 때까지 한 대략 한 40과목 정도를 수강하게 되거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한 2만 자 정도 되는데 예체능 교과까지 이야기를 하면 대략 한 2만 3천 자 정도 돼.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학생부에 2만 3천 자에 대한 나의 이야기가 적히는 거야. 이걸로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학생부가 전체적으로 입력이 축소되고 활동이 비교과가 안 들어간다, 폐지된다? 전혀 아니야. 비교과는 여전히 반영이 될 텐데 그 비교과가 반영되는 영역이 조금 축소될 뿐이야. 이해됐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교과 세특. 지금도 그래. 지금 입시에서도.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막 빵 터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 근데 학생부에서 가장 중요한 거 교과 세특.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교과 세특이 가장 중요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왜? 2만 3천 자. 나를 표현하는. 그걸 어떻게 꾸미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종합의견. 추천서가 없어졌어. 이제 완전히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종합의견 추천서야. 대학의 입장에서는 종합의견이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1년 동안 바라본 담임선생님 추천서거든. 그러니까 담임선생님이 그 종합의견에 무엇을 써주냐를 매우 중요한 추천서로 본다는 사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500자, 연간 동아리활동, 연간.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미반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대학으로 보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거든. 근데 이제 대학으로 보내지 않으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미반영인 거야. 그런데 그렇다고 자율동아리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조금 문제야. 그래서는 절대 안 돼. 자율동아리를 통해서 어떤 능력을 키워서 교과 세특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 종합의견으로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비교과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 축소되는 거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비교과 중에서 남아있는 영역은 매우 중요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걸 전제로 깔아야 된다는 거 다시 강조해 줄게.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제 선생님이 되게 가슴 아파하는 거 독서활동. 독서활동이 뭐야? 대입 미반영이야. 미반영은 뭐라고 했지? 학생부에 기록이 되는데 반영이 되지 않아. 그러면 왜 할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심각한 오해가 있어. 독서활동이 미반영이 되잖아. 대입에. 독서활동 나는 미반영이야. 근데 내가 읽었던 책 교과 세특에 넣을 수 있어. 맞지? 그럼 책 읽는 학생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된다니까.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너희들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준 거야. 학생부 기록의 잔여 항목들을 보니까 교과서 특이 대략 한 23,000자, 한 40과목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그 다음에 종합의견이 학년별 500자에서 1,500자인데 대입에 반영되는 건 대체로 이제 1학년, 2학년 종합의견이니까 1,000자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 다음에 진로활동. 자동 봉진이었는데 봉사동아리의 특기사항이 안 적히니까 어쨌든 자동이라고 이야기해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이 항목당 500자씩 1,000자. 그 다음에 진로활동이 700자씩 1,400자. 이렇게 하면 대략 한 학생부에 기록되는 글자 수가 한 3만 자 정도 돼.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3만 자로 써볼까, 지금부터? 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당연히 못 써. 그런데 생각해봐. 학생부에는 나에 대한 기록이 3만 자가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우열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된다니까. 이 3만 자를 가지고 대학을 가게 되는 거야. 고등학교에서. 그걸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계속 선생님이 이어서 해줄게. 어쨌든 학생부 종합전형의 전형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전에서는 교과 성적과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평가 대상이었거든. 그런데 2015 개정 교육과정, 너희들에게도 적용되는, 지금 고3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교과 성적의 중요성이 줄어들었어. 왜? 2015 개정 교육과정이 하면서 선택 과목으로 쫙 펼쳐지면서 내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났거든. 그러니까 교과 성적의 중요성은 줄어들 거고, 반면에 교과 활동, 그러니까 교과 세특에 적히는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야. 비교과는 알다시피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라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너희들에게 중요한 거,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선생님이 1강에서 이야기했던 거지.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진로 선택, 전문 교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에 대해서 평가하겠다라고 입학처장들이, 대학 입학처장들이 막 그 선택,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막 대놓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지. 어떤 교과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선생님이 계속 이어서 해줄 거야. 어쨌든 대학을 가는 방법 크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다음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두 가지 패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거야. 정시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 이 부분을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두 가지 중에서 재학생인 고등학교 3년을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내가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전형은 뭘까? 요거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 자, 입시도 온라인으로 준비하자. 그 세 번째 시간 이제 마무리했는데, 잘 생각해봐. 내가 고등학교를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 내가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갈 것이냐를 계획을 세운 학생과 그 계획을 세우지 않은 학생은 고등학교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야. 목표와 지향점을 선명하게 두고 그 목표와 지향점에 맞는 생활 패턴을 만들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라는 사실 꼭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 네 번째 강의,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안녕.